안녕하세요. 이번에 저에게 진짜 이런 일이 있나 싶어서 여기에 사연을 올리게 되었어요. 지금 제가 키우고 있는 아이에 대해 말하자면 솔직히 말해서 할 말이 없네요. 어찌 보면 유전적으로 차이가 없을 수가 있지만 본론적으로 말하자면 제가 키우고 있는 아이, 제 남편 아이가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면 아니, 유전적으로 문제 없다면서 뭐라고 하실 텐데 제 이야기를 들으면 황당하면서도 화가 나실 거예요. 남편하고 저는 지인분 소개로 만나게 되었어요. 그때 제가 막 취직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어요. 대학 때 좋은 직장을 가지고 싶다고 연애도 거의 안 하고 그랬는데 막상 취직이 되니까 연애를 많이 하고 싶더라고요. 나이도 나이고 해서 교수님한테 들은 적이 있어서 많이 급했어요. 대학을 다닐 때 교수님이 수업을 하다가 애들한테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잘 기억은 안 나지만 대략 내용이 여자는 결혼하기 전에 남자를 알아야 하는데 바로 연애를 많이 하라는 말이었어요. 그리고 대학 다닐 때가 연애하기가 제일 좋다고 말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나쁜 말은 아니에요. 그렇게 남자를 알아가는 것도 나쁘지는 않지만 당시에 저는 소심한 것도 있고 그렇게 남자한테 크게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도 대학교 때 2번 정도 연애는 했는데 2명 다 군대 갈 때 깨졌어요. 정확히는 제가 차였어요. 그렇게 저는 한동안 연애를 안 했어요. 그렇게 무료하게 보내던 어느 날 지인분이 집에 와서 부모님과 대화를 나누고 계셨어요. 그러다가 퇴근한 저를 보더니 굉장히 많이 반가워하셨어요. 저도 어릴 때부터 본 분이라서 많이 반가워서 인사를 드렸어요. 내가 못 본 사이에 숙녀로 자랐네. 이 아저씨가 마침 너한테 할 말도 있어서 이렇게 왔단다 하고 말하는데 그 지인분한테 자신의 친구가 있는데 거기에 아들이 저하고 나이대가 비슷하다고 해요. 마침 거기는 슬슬 결혼을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해서 왔다고 하는데 처음에는 벌써부터 결혼이라고 생각해서 내키지 않았는데 지인분이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게 너하고 결혼할 상대다 라고 말할 때 바로 마음에 들었어요. 비록 부모님들 자기들끼리 막 처리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꺼림칙했지만 그동안 연애를 못한 탓인지 안 그래도 급한데 사진 속 남자가 너무 잘생겨서 일단은 만나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서 만나보겠다고 말을 했고 지인분은 다행이다라고 말하며 약속을 정해주셨어요. 지인분이 본업이 요리사이고 자신만의 식당을 가지고 있다는 정도만 알고 있는데 막상 가보니 고급 레스토랑인 걸 알고 근사하다라고 감탄하며 소개팅을 할 남자를 기다렸어요. 이쯤 되면 그 남자가 누구였는지 아시겠지만 바로 남편이었어요. 어쨌든 남편을 처음 보는데 깔끔한 정장 차림을 입고 있어서 보는 내내 그 깔끔함에 눈이 벗어나지 않았어요. 남편은 식사를 하면서 지인분 소개로 왔다며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 말하는데 보니까 괜찮은 대학에 나오고 컴퓨터 공학을 전공해서 지금 어디 유명한 IT 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어디라고는 말 안 할게요. 그렇게 오손도손 이야기를 하며 좋게 식사를 마무리하고 밖에 나가서 카페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게 되었어요. 그날 제가 굉장히 밤늦게 집에 들어갔는데 부모님이 얼마나 마음에 들어서 밤늦게 오느냐며 혼을 내면서 괜찮냐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당연히 마음에 들었다고 말하고 약속을 또 잡았다고 했어요. 그 뒤로 계속해서 만났는데 어느 날 남편이 소개하고픈 사람이 있다며 저한테 보여주는데 똑같은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냐고 하니까 쌍둥이 동생이라고 말하더라고요. 너무 똑같아서 구별 못할 것 같다고 말하니까 다들 그런 말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보통 쌍둥이도 일란성, 이란성 그런 게 있는데 남편은 일란성 쌍둥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옷, 패션을 꾸미면 구별하기가 힘들다고 해요. 그래도 보통 일란성 쌍둥이라고 해도 서로 생활 방식이나 성격, 습관이 달라서 어느 정도 구별이 간다고 하는데 남편과 도련님은 전혀 구분하기가 힘들었어요. 어느 정도냐면 남편하고 같이 시부모님한테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였어요. 그때 도련님하고 같이 밥을 먹었는데 시부모님이 가끔 남편과 도련님을 혼동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똑같아서 구별하기가 힘들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나마 제가 남편과 도련님을 구분하는 방법이 반지뿐이었어요. 도련님은 그때 혼자 사셨고 저와 남편이 커플링을 하고 있는 상태라서 가능했던 일이었어요. 어찌되었든 전 남편하고 같이 지내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결혼을 하자고 제의를 했고 남편도 좋다고 생각을 해서 같이 혼수 준비를 하며 결혼식까지 올리게 되었어요. 그렇게 신혼여행도 보내며 결혼 생활을 시작을 하는데 어느 날 남편이 잠시 시댁에 가봐야 한다고 말하며 며칠 동안 못 들어간다고 말했어요. 회사에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저한테 결과를 안 말하고 안 좋은 표정으로 한동안 보냈었는데 전 아마 요양 때문에 그런 거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알겠다 하며 외롭게 보내다가 남편이 돌아왔는데 왜인지 좀 어색하더라고요. 뭐지 하며 이리저리 살피는데 커플링 반지는 끼고 있는데 말하는 게 뭔가 남편스럽지 않은 부분이 조금 있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습관이나 그런 게 남편이라서 별 이상 없이 넘어갔고 같이 지내면서 아이를 가지게 되었어요.
그러자 남편이 자기가 출장을 간다며 말하는데 저는 아무리 그래도 애가 있는데 이러는 게 어딨냐고 하면서 그래도 회사에서 해달라고 부탁을 사정사정했다는데 뭐 별수가 있나요? 그래서 출장을 가고 한참 동안 집에서 혼자 있다가 남편이 돌아오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친근감이 느껴지더라고요. 이때 의심을 했어야 했었어요. 그 전에는 분명 남편인 것 같은데 가끔 남편이 하지도 않은 습관이 보여서 이상했거든요. 그래서 뭐지 하며 요즘 이상이 있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출장을 갔다 오더니 그런 게 안 보여서인지 그런 생각은 사라지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남편하고 같이 행복하게 지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추석이 다가오면서 시댁에 방문을 하게 되었어요. 음식 만들고 상 차리고 하며 힘들게 보내다가 남편이 머물렀었던 방에 눈 좀 붙였는데 시부모님과 남편 그리고 도련님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어요. 근데 너 무전자증인 거 아직 모르지? 절대로 말하지 마라. 지금 네 아이가 사실은 네 동생 아이라는 거 알지?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인지 계속 들어보니 남편이 건강검진을 받았을 때 며칠 동안 시댁에 내려갔을 때 그때 도련님하고 교체를 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도련님이 남편으로 위장해서 올라온 거고요. 건강검진에서 무정자증이 나와서 저한테 크게 실망을 할까봐 시부모님의 조언으로 그렇게 한 거라네요. 어쩐지 남편 치고는 좀 이상한 게 있었는데 그게 도련님이었다니. 그 뒤로 출장 간다고 하면서 남편이랑 바꾼 거고 순간 제가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의도치 않게 외도를 한 거나 다름이 없었던 거였어요. 그것 때문에 한동안 밥을 먹지도 못했어요. 남편은 괜찮냐고 하는데 괜찮을 리가 있겠나요? 이걸 부모님한테 말씀드릴까 하다가 그래도 남편이 나쁜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 그대로 둘까 하고 참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저하고 남편이 저희 집에서 부모님과 같이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저는 밥 먹으면서 부모님한테 친절히 대하는 남편이 점점 미워 보였어요. 저를 속이고 의도치 않은 외도를 하게 만들어서 원망스러웠는데 그때 도련님이 오시더라고요. 근데 도련님이 상당히 취해 있었어요. 남편은 왜 이러냐며 이러니까 여자가 없지 라고 말하며 돌려보내려고 하는데 형 이러면 안 되지. 나 덕분에 이 결혼 유지되는 거잖아 라고 말하며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다 말하는데 전 그걸 들으니 속이 후련하더라고요. 이제야 부모님한테 그 사실이 전해져서 다행이라고 말이라고요. 부모님은 대체 무슨 일이냐며 손주가 남편 아이가 아니냐며 추궁을 했고 저는 그제야 저도 이 이야기를 들었고 그것 때문에 밥을 못 먹었다며 죄송하다고 빌었어요. 그때 남편의 얼굴이 상당히 많이 경직이 되어 있었어요. 결국 남편은 아버지한테 멱살을 잡히게 되었고 정말 무정자증인지 비뇨기과에 가서 확인하니 정말 무정자증이었어요. 심지어 아예 정자가 안 나오는 심각한 상태였어요. 남편은 싹싹 빌며 한 번만 봐달라고 말했지만 이미 늦어버렸어요. 뒤늦게 시부모님이 오셔서 제발 이러지 말라며 아이는 그래도 쌍둥이인 도련님의 유전자도 남편하고 같을 테니 사실상 남편의 유전자를 이어받았다고 생각하라고 하는데 유전자는 유전자고 사람은 사람이잖아요. 저는 어림없다고 딱 잘라 말하며 그분들의 제안을 거절했고 전 사기 결혼, 사기죄로 고소까지 했어요. 그리고 이혼 소송을 하여 양육권 가지고 싸웠어요. 일단 배상금은 받았는데 문제는 아이였어요. 아무리 그래도 남의 아이를 낳은 것 같아서 처음에는 좀 그랬는데 그래도 제 아이이고 제가 낳았는데 어디 버릴 수가 있나요? 그래서 양육권을 가지게 되고 남편한테 양육비를 받게 되었어요. 위자료까지도요. 지금은 이렇게 아이하고 같이 지냈는데 살다가 쌍둥이를 이용해 절 농락시킨 거에는 잊을 수도 화 안 날 수도 없었어요. 지금도 그 일 기억이 떠오르면 분노가 차오르더라고요. 저하고 남편을 이어주게 한 지인분도 요즘은 많이 미안하셔서 저희한테 방문을 잘 안 하시고 한다 해도 늘 미안하다며 그렇게 할 거라고는 생각 못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뭐 솔직히 그분이 무슨 잘못을 했겠나요? 그리고 남편도 차라리 솔직하게 말하지. 무정자증이라도 계속해서 사랑해줄 텐데 그런 게 안타까웠어요. 뭐 이미 엎질러진 물인데 어쩌겠어요. 어찌해도 농락시킨 건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제 사연은 마무리가 되어가네요. 여러분들도 이런 일이 일어나기가 힘들겠지만 똑같이 당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다들 안녕히 계세요.